7번 보자. 야, 이건 하지 말까 우리? 아니 해요. 네네네 하지 말아요. 해요. 할까? 왜 했으면 좋겠어? 예. 아니. 와, 너 진짜 민주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지? 그게 맞네요. 아니 질문으로 나왔으니까 해야죠. 아, 물론 합시다. 질문 나왔으니까. 어차피 저거 하나 너무 싫어. 힘 빠진 소리 하네 자꾸. 자, 숫자 2, 2, 3, 4가 적힌 공 4개가 있는데 한 개를 꺼내서 그 공에 적힌 수를 종이에 적고 꺼낸 공을 다시 넣고 이걸 반복한대요. 이때 종이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처음으로 9 이상이 될 때까지 공을 꺼낸 횟수를 x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꺼냈을 때 얘들아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4가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을 때 2가 나올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 3이 나올 확률 4분의 1, 4가 나올 확률 4분의 1인 건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x가 5인 사건이라는 게 무슨 소리니? 내가 이렇게 계속 자 공을 꺼내서 숫자 확인해서 적고 다시 넣고 공 꺼내서 숫자 확인하고 적고 이 짓을 계속 반복했는데 내가 5번까지 꺼냈을 때 처음으로 9 이상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x가 5란 소리는. 그러면은 공을 4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뿐이래. 그치? 2만 운 나쁘게 뽑아가지고 8밖에 안 됐으면 한 번 더 뽑아야 9가 나올 테니까 그때 그러면 x가 5가 될 확률은 2분의 1의 확률로 2만 주구장창 몇 번 뽑으면? 4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뭘 뽑아도 상관없으니까 가는 2분의 1의 4승 즉 16분의 1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네 번째 꺼냈을 때 드디어 적힌 수의 합이 9를 넘어가서 딱 끝나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세 번 꺼낼 때까지 적힌 수가 딱 6이면서 네 번째 3 이상으로 내가 뽑아도 되고 아니면 세 번 꺼낼 때까지 적힌 수의 합이 7이면 7인 경우랑 세 번 꺼냈을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가 8인 경우로 나눌 수가 있대. 총 3가지 경우로. 색깔 다 다르게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 그러면은 자, 이 파란색부터 봐볼게. 이게 파란색 확률인 것 같은데 얘들아 3번 꺼냈을 때까지 6이 나오려면 합이 2만 3번 뽑는 거지. 2 이렇게 3번 중에서 3번 싹 다 2분의 1 확률로 3번 싹 다 2를 뽑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꺼낸 공이 적힌 수가 3 이상이려면 3을 뽑거나 4를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까지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얘들아 3번 꺼냈을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의 합이 7이려면 어떻게 꺼내면 7이니? 2, 2, 3 꺼내야 7이 되는 거지. 2, 3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 3 꺼내려면 2 2번, 3 1번 꺼내려면 3번 중에서 2번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2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한 번은 3이 나와야 돼. 몇 분의 몇의 확률로? 4분의 1의 확률로. 이게 납니다 지금. 그 다음에 3번 꺼낼 때까지 종이에 적힌 수가 8인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해졌나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되지. 2, 2, 4 뽑거나 2, 3, 3 뽑거나 한 확률을 여기다 해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쓸데없을 것 같고. 이때 문제에서 그러면은 x가 3일 확률은 이거이니까 계산해야 되나? 얘들아 x가 5일 확률이 몇이니 지금?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지금 x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 건데 이 확률이 5일 확률이 아까 16분의 1이 나왔지. 4일 확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계산해야겠는데? 이거 계산하면 얘가 16분의 1. 이 빨간색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빨간색이 16분의 3 금방이네. 보라색 확률은 16분의 3 더하기 32분의 3이니까 32분의 9가 되겠죠 얘는.
보라색 확률은? 그럼 얘가 32분의 2고 얘가 32분의 6이니까 32분의 2, 32분의 6, 32분의 9 다 더하면 32분의 17이 되니까 얘가 32분의 17이니까 얘 32분의 2로 바꿀게. 그럼 얘는 32분의 몇이 되는 거야? x가 3일 확률은? 19. 32분의 13이 되겠지 얘는? 그럼 평균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다 더해주면 되지. 그럼 다는 뭐가 되냐면 다는 32분의 39 더하기 68 더하기 10 117? 이게 다네. 문제에서 구하려고 한 게 가나다 32분의 2랑 32분의 6이랑 더하니까 32분의 125가 정답이 되겠다. 좀 귀찮네. 귀찮아서 나 시킨 거지? 읽어보면서 왜냐면 문제가 해설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해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문제다 보니. 이게 177번 해설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245번. 245번. 여기는 사실 이번 숙제는 아니긴 했거든요. 다음 토요일까지 숙제야 사실 얘는. 그래도 복습할 겸 한번 봐볼까? 어차피 감각도 살릴 겸 질문도 나왔으니까 45번이랑 53번은 뭐 토요일까지 숙제긴 한데 아니면 이거는 얘들아 이거 혹시 이거 질문 혹시 이거 오늘까지 숙제인지 알고 질문한 친구는 다음 시간에 해설해줘도 되나? 45번이랑 53번은? 왜냐면은 이거 풀어봐야 될 학생들도 많으니까 이거 풀어오시면은 토요일날 해설해줄게 얘는. 자 그럼 오늘은 진도를 좀 더 맞아 나가볼게요. 자,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가자면 그러니까 개념은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자 개념만 한번 다시 좀 설명하고 가자면 자 우리가 요번 단에서 보는 건 뭐야? 지금까지 이항분포 단원까지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본 거거든. 확률 변수가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지금부터 볼 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봅니다.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싹 연결이 돼 있어. 몇부터 몇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때의 확률 값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지 않고 이산 확률 분포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확률도 얘는 어떻게 구해? 2일 때의 확률이 얘, 루트 2일 때 확률이 얘 이게 아니라 범위로 넓이로 구하는 거야. x가 2랑 3 사이에 있을 확률은 이 확률 밀도 함수랑 x축 사이의 넓이로 구하는 거고 확률이 넓이로 나오다 보니까 즉 적분값으로 나오다 보니 이 확률 밀도 함수가 x축 아래로 그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는 항상 0보다 이 x축보다 더 크거나 같은 곳에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연속 확률 변수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게 한 유형 3번 정도까지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정규분포 곡선을 보는 거거든요.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다 확률 변수야. 실수 전체의 집합이 다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일 때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전혀 알 필요 없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돼.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종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만 알면 됩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종 모양으로 생겼고 확률 변수 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런 확률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평균에서 가장 높은 값을 최대값을 가지고요. x가 m 즉 평균에서 n은 대칭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마치 이차함수처럼.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체 넓이는 항상 1이 나와야겠지 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 n을 따른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확률 분포 곡선, 이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은 똑같은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평균이 달라지면. 근데 시그마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얘는 이 정규 분포의 곡선의 모양 자체가 바뀌어.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아, 표준 편차나 분산이 의미하는 것보다 이 확률에 뭘 보여주는 거야? 3포도를 보여주는 거야. 즉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얘가 3포도가 커. 즉 많이 흩어져 있어. 쭉 넓게 찢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모이는 거거든. 얘들아, 만약에 얘가 x가 시험 점수라고 해볼게. 시험 점수라고 한다면 이 시험 점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말이 헷갈려서 좀 너희들한테 정리를 해줄게. 난 처음에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시험 점수가 고르다는 건 되게 애매한 게, 나는 처음에 생각한 게 시험 점수가 고르다는 게 0점부터 100점까지가 좀 골고루 분산돼서 나온 걸 고르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이 0점부터 100점까지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면은 시험 점수로 쳤을 땐 들쭉날쭉한 거지. 100점도 있고 0점도 있고 99점도 있고 1점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모여있으면 어때? 그 평균이 60점이면 60점이 거의 다 모여있지. 대부분 학생들이 다 60점이란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60점으로만 거의 다 고르게 분포돼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표준 편차가 작아서 한쪽에 몰려있으면 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알고 있읍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 시그마는 뭘 결정한다? 이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이 m은 뭘 결정한다? 얘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도 써있네요. x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 마치 이항 분포에서 이렇게 했듯이 얘도 뭔가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m의 대칭, 종모양 곡선 대칭이고, 종모양의 곡선이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당연히 모든 확률은 항상 1이어야 되니까 1인 거고요. x축이 점근선이고 x는 m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라는 설명을 해줬고, 이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은 m과 시그마가 몇인지에 따라서 얘가 막 다 다르다 그랬지. 시그마가 달라지면 얘가 좀 더 뾰족해지게 모일 수도 있고 막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마다 너희가 적분해서 넓이를 구해서 확률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얘를 다 한 일정한 정규분포 곡선을 다 표준화를 시킬 거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을 우리가 특별하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를 다 표준화를 시켜서 원래 x라는 확률 변수를 갖고 있었는데 얘를 z로 다 바꿔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표준화로 해주면 얘는 정해져 있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넘으면 정해져 있잖아, 그림이. 이 정해져 있는 그림에서, 이 곡선에서의 넓이 값은 문제에서 표준 정규분포 표로 다 줘놨어, 확률을.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되니? 단, 표준화 시킬 때 뭐만 주의하면 된다? z로 그럼 바꿔야 된대. x를 z로 바꿔야 되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하는 거야?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 z로 바뀌어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고, 문제를 그렇게 풀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더 풀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유형 7번까지 했고, 맞나? 7번까지 했나? 그치, 7번까지 했지? 저번 시간에 유형 7번까지 했었고, 우리 토요일까지 유형 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오늘 유형 8번부터 아마 끝까지 나가지 않을까? 나갈 수 있을까? 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오면 되는 거니까. 유형 17번까지 10개인데 30분 정도 남았다 치면은 뭐 해봅시다, 하나씩.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내용이. 뭐 하는 데까지만 할게. 뭐 무리해서 하진 않을게. 뭐 시간이 엄청 여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자, 이거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대? 정규분포 n m, 2제곱을 따른대. 이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게 x가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다는 거 이용하면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x라는 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지. 지금 x라는 건 평균이 m인데, 지금 문제에서 준 게 7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이렇게 할까?
7보다 작거나 같을 요 부분의 확률이랑 요 확률이랑 뭐랑 똑같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는 건 얘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는 건 무슨 소리야? 5랑 7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란 소리 아니야? 즉 평균이 몇이었단 소리야? 얘가 6이었단 소리죠. 6. 5랑 7의 정중앙. 아, 평균이 6이었구나 라는 걸 여기서 너희가 알아내야 돼. 자, 이때 내가 궁금한 건 뭔데 근데? 그래서 님이 궁금한 건 뭐냐면요, 내가 궁금한 건 그래서 x가 몇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하다고? x가 4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해. 요 넓이가 궁금한데 너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냐고. 이 곡선 적분할 거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아, 그럼 내가 지금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뭘로 바꿔주는 거야? z로 바꿔주는 거거든 지금. 이제 z로 바꿀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지금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보는 건데, 자, x를 z로 바꾸고 싶어. x에다 몇을 빼? 평균을 뺍니다. 6을 뺍니다. 양변에 6 빼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양변을 뭐로 나눠? 시그마. 표준 편차가 2거든요 지금. 얘를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줘. 그럼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얘가 z로 바뀌는 거야 이제. 즉 얘는 뭐랑 똑같냐면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너네가 구할 수 있다고. 뭘 이용하면? 얘들아, 잠깐만. 이 표준 정규분포표는 뭐야? x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표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지. 근데 내가 얘를 뭐로 바꿨지? 내가 얘를 z로 바꿨지. z라는 건 뭔데? z라는 건 정해져 있는 곡선이야. 평균이 0인 표준 편차가 1인 정해져 있는 곡선인데, 내가 궁금한 게 지금 뭐야? z가 몇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궁금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이 궁금하지 지금.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선생님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요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하면 요 넓이는 지금 구해져 있다고. 여기서 표로 구해져 있다고요.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자, 문제에서 볼게. 0부터 1 사이의 확률이 얼마야 지금? z에 1을 넣으면은 0.3413이지. 그 말은 요 넓이 있지, 요 넓이. 0부터, 얘들아, 0부터 1까지 확률이나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이 똑같겠지 어차피? 0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만큼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요 넓이가 0.3413이라는 건데, 얘들 그럼 나는 선생님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는 얼마겠니? 요만큼은? 0.5겠지? 절반이니까. 전체 1의 절반이니까. 얘가 0.5니까 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8413이 되겠구나 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 표준화를 해서 푼다는 이유가, 너희가 이 넓이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서 이 넓이는 문제에서 구해져 있어. 표로 구해놨어 지금.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x를 z로 다 바꿔서 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z도 각도 찍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구하지 하면은 요거 그려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 표준 정규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고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면 이해되니? 따라올 만하니? 어때? 표준 정규분포 바꿀 때 x-6 2분의 x-6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 이걸 왜 해준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z로 바꾸는 건데, x에서, 기존에 있는 x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게 z야. z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 거야? 아까 x가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였지. 그래서 x에서 6 빼주고 2로 나눠준 거야. 이러면 z가 돼 이거. 이해돼?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자, 이걸로 봅시다. 1268번으로 봅시다.
자, x가 뭘 따른대? x가 50,5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4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한데 그게 0.8185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내가 바로 구할 순 없으니 뭐로 바꿔보는 거야? z로 바꿔보는 거야. 자, 지금 요 확률이거든. x가 45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 건데 얘를 어떻게 바꿔? 여기서 뭘 빼고? 평균이 50이지 지금. 양변에 다 50 빼줘요 그럼.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지? 얘를 2로 나눠주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z가 되는 겁니다. 즉 x가 45 이상 a 이하일 확률이 뭐랑 똑같아? z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a 마이너스 5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 지금. 얘가 근데 몇이 된다는 거야? 요 확률이 0.8185가 되도록 너희가 a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a를 한번 설정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려볼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자, 이렇게 생겼다. 표준 정규분포. 얘들아,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확률 변수가 z고요. 여기 있는 게 0이야, 평균이. 내가 궁금한 게 시작점은 정해졌어. 마이너스 2.5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럼 일단 요만큼 확률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 확률이 얼마냐면 이거 보면 2.5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표준 편차가 5였네요? 내가 왜 2로 나눴을까? 얘가 5였네요. 쏘리. 미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도 5분의 a 마이너스 50이고요. 미안합니다. 시작점은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이 지금 구해져 있다고. 몇이야? 0.3413이죠. 이만큼이 0.3413이니까 얘들아 지금 나는 마이너스 1부터 몇 사이에서의 확률이 궁금해? 뭔진 모르겠지만 5분의 a-50까지의 확률이 궁금한 거지 지금.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의 확률이 몇이 나와야 얘가 0.8185가 나오는 거야. 그만큼이 몇이 돼야 되지? 0.4772가 되면 되겠다. 이만큼이. 그래야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0.8185가 나오는 거지. 근데 0부터 몇 가지의 확률이 0.477이니? 2까지 아니야 2? 그러니까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가 됐었어야 되는 거지. 즉 A가 몇이겠구나? 60이었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다 표준화시켜서 확률 구하면 되고 표준 정규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무조건. 얘들 표준 정규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표준화 시키는 거야. 얘들이. 저거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자, 한번 봅시다. 문제 잘 읽으세요. 얘들아 일단 봐봐. 뭐가 주어져 있지? 표준 정규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뭔가 정규분포를 내가 표준화시켜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그럼 정규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볼게.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내가 X라고 하면 얘는 뭘 따른대? 이 봉사시간은 평균이 48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0시간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 까지 해석한 게 이겁니다. 일단 세 번째 줄까지 해석하면 이거야. 봉사시간을 내가 X라고 둔다면 X는 이걸 따르는 건데 내가 이 중에서 한 명을 딱 골랐어. 한 명을 딱 골랐더니 그놈의 봉사시간이 58시간 이상일 확률이 어떻게 되겠니? 가 궁금한 게 이 나머지 문장 해석한 겁니다. 이해되니? 한 명을 딱 집었더니 얘가 58시간 이상 봉사를 했을 확률을 구하래. X가 58 이상일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보는 거야? X가 58 이상일 확률이라는 건 얘를 표준화 시켜야겠지? 몇을 빼? 48을 빼고 평균을 빼고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면 얘가 몇이 된다? Z가 된다. 즉 얘는 뭐랑 똑같다?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건데 Z라는 건 뭘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 곡선이죠. 이건데 얘가 내가 원하는 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궁금한 거지.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되냐면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이거든. 요만큼이 0.3413이니까 이 반쪽은 0.5잖아. 0.5에서 0.3413 빼면 얘가 0.1587이 되겠지? 0.1587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십니까? 문장 해석해서 풀면 된다. 문제 이해되니? 현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넘어갈게요. 쭉쭉 가봅시다. 자,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요. 방금 푼 거랑. 자, 봅시다. 5,000명이네? 학생이 5,000명이나 있거든요, 지금. 오케이. 학생이 5,000명이 있는데, 어쨌든, 수학 성적이 어쨌대? 수학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른데, 수학 성적을 X라고 놉시다. 얘가 평균이 몇이래?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더라. 요걸 따른대, 지금. 자, 이때, 이 5,000명의 학생 중에서 80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겠네. 즉 X가 8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준 다음에 5,000명 곱하면 80점 이상인 학생들의 숫자가 대략 나오겠지. 즉 80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수학 성적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일 확률은 얘를 표준화 시켜봐야겠지? 표준 정규분포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을 빼고 뭐로 나눈다?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눈다. 왜 자꾸 2로 나누냐? 10으로 나눈다. 그럼 얘가 Z가 될 거니까 얘는 2가 되겠지. 즉 얘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Z라는 건 뭐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Z라는 건 평균이 0인 요런.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마야? 0.4772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은 0.0228이 되는 거겠지. 즉 내가 5,000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 딱 골랐을 때 80점 이상일 확률이 0.0228이야. 좀 어려웠나봐요, 수학시험이. 평균이 60점인 거 보니까 좀 어려웠나 보네. 자, 그러면은 5,000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애들이 1000분의 220 아니다 10,000분의 228의 확률로 있는 거거든. 지금 곱해주면은 수학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가 나오겠지. 114명이 되겠지. 이해되니? 5,000명 중에서 겨우 114명밖에 없는 거야. 80점 이상 맞은 애가. 이해될까? 5,000명 중에서 내가 임의로 한 명 골랐을 때 80점 이상일 확률이 10,000분의 228이니까 전체에서는 114명 딱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5,000명 중에서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면 5,000분의 X가 10,000분의 22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 지금 잘못 구했나? 잘 구했죠? 미안합니다. 114 맞아요. 넘어갈게요. 쭉쭉 나가봅시다. 자, 어느 농장에서 똑같아요. 문제 해석합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포도 한 송이의 무게를 내가 X라고 하면 X는 뭘 따른다? 평균이 500, 표준 편차가 50인 요런 표준 편차를 따른다.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포도 한 송이의 가격을 이렇게 선택했대. 무게가 500 미만이면 1,000원, 500에서 550이면 1,100원, 550 이상이면 1,200원을 받기로 했대. 이랬을 때 이 가격의 기대값이 어떻게 되겠냐면, 얘들아 뭐 구해주면 되니? 500 미만일 확률 구해준 다음에 얘랑 곱해주고, 500에서 550 사이일 확률 구해주고, 550 이상일 확률 구해서 곱해서 다 더하면 되지. 그럼 3개 구하면 되겠다. 첫 번째, X가 500 미만일 확률 구해주시고요.
x가 500 이상 550 미만일 확률 구해주시고요. x가 550 이상일 확률 구해주시고요. 세 개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구해볼까? 요거부터 구해볼게. 일단 짤게요, 얘는. 자, 이거 구해보면은 여기서 뭘 빼? 평균 빼. 50 나눠 하면 어떻게 돼? Z가 0보다 작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안 그려봐도 괜찮지, 이거는? 평균이 0인데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무조건 2분의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나는 요 확률이랑 요 확률이랑 요 확률 다 더하면 어차피 1일 거지. 굳이 복잡한 얘는 계산하지 말자. 얘만 계산해서 1에서 빼자, 얘는. 뭔 말해? 그러면은 이거부터 계산하자. 요거 계산해볼게. 550 이상일 확률, 요거 평균 빼. 표준 편차로 나눠 하면 어떻게 돼?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야?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거든. 근데 보면은 애들아, 이거 곡선 안 그려봐도 되니? 아니면 아직도 그려줄까? 헷갈리면 그리는 거거든. 이건데 지금 Z가 얘를 따르는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요 놈이지. 요 확률 구하고 싶은데 선생님 표준 정기분포표를 안 줬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요거 봐봐. 이거 좋다. 0과 1 사이 확률이 0.34지. 여기가 0.34거든? 요만큼이 0.16이겠지 그럼? 요만큼이 0.16. 0.16을 최대한 단순화해보면 25분의 4거든? 50분의 8이라고 할까? 50분의 8이라고 할게. 왜 그러냐면 2분의 1 있잖아. 얘가 50분의 25지 얘는. 그러면 얘는 확률이 몇이 되는 거야? 50분의 17이 되겠지? 안 해봐도. 얘랑 얘 구한다. 얘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확률이. 민주 이해돼? 예. 그러면 다 구했다. 아, 요거의 확률이 50분의 17. 요거의 확률이 50분의 25. 요거의 확률이 50분의 8인 거니까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그게 기대값, 평균이잖아. 해주면 여기서 500원. 얘가 요거 계산해주면 얘가 500원. 얘가 오, 잠깐만. 22 곱하기 17은 3,740원. 이게 맞나? 이상한데? 374원.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헷갈려. 24 곱하기 8? 192원이니 얘는? 다 더하면 얼마야? 1066원?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 다 똑같아. 표준화 시켜서 요거 구한 다음에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막 아까처럼 막 다 섞어놓는 거죠. 이항분포도 섞어놨다가. 근데 아직까지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도 이따 엮을 거긴 하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엮을 것 같아 그거는. 13, 14, 15, 16, 17. 오늘 다 끝내진 못하겠다. 토요일날 마무리하자. 이 부분은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오늘은? 잠깐만, 아니다. 각을 좀 봐볼까? 0, 13, 12번 확률의 곱셈 정리. 얘들 유형 13번은 내가 안 해줘도 할 수 있겠는데? 유형 13번 해오시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세워서 풀면 되는 건데.
얘들 혼자 이제 쭉 해볼 수 있겠니? 다 이런 식인데 어떨 것 같아? 아니면 그래도 유형별로 한 개씩 좀 풀어주는 게 좋아? 풀어주는 게 좋아? 그러면은 얘들아 어차피 요게 오늘 진도 나온 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해오면 되거든? 다음 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숙제는 뭐다? 아까 유형 6번 유형 7번까지였나? 토요일까지 숙제는 유형 7번이 맞지 아까 7번까지고 유형 지금 일단 13번까지인가 했는데 맞나? 헷갈려 죽겠네. 유형 12번까지 했는데 일단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가 이거 전체가 다 될 거야. 토요일에 마저 풀자 그럼. 아무튼 유형 하나씩은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할 친구들은 이거 끝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풀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숙제 좀 덜 해왔던 민주는 남아서 같이 하고 갑시다. 네.